31세 여성분이셨는데 항문 소양증으로 오셨어요. 항문 소양증은 어렵습니다. 딱 두 가지 습관 교정하고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항문 소양증으로 고생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항문 소양증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항문 소양증 얘기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의사라서 행복하기는 해요. 근데 항문 소양증 얘기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짧은 몇 분의 얘기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의외로 제 영상 중에 항문 소양증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항문 소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겠죠? 저희 장편외과도 역시나 항문 소양증, 그러니까 항문이 간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항문 소양증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기회가 되면 또 몇 편 시리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1세 여성분이셨는데 항문 소양증으로 오셨어요. 다른 데서 다 진료를 받았는데 체질 때문에 간지러우니까 수술해야 된다, 또는 이유를 못 찾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듣고 오셨어요. 근데 진찰을 해보니까 확실히 체질이 있어요. 사실 체질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질의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간지럼증이거든요. 항문이 간지러운 경우가 체질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치루, 진물이 나와서 항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진물이 나와서 간지러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치열, 찢어지면서 진물이 나오니까 또 간지러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치액이나 치루나 치열 같은 항문 질환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치루나 염증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치액이나 치열은 약하고 연고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 항문 질환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라면 이제 그거 해결하면 되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건 사실은 특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유 없이 간지러운 게 가장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렵죠. 항문 소양증은 어렵습니다. 치료하기도 어렵고 증상도 자꾸 반복되고 스트레스도 연관이 되게 많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그분은 31세 여성분은 딱 두 가지 습관 교정하고 확 좋아졌어요. 커피, 비누. 커피가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놀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전에 블로그에 이 커피하고 항문 소양증 얘기를 올렸더니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워낙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죠. 기사가 많습니다. 하루에 3잔 이상 먹으면 대장암 재발이 예방된다는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항문 소양증 입장에서는 항문이 간지러운 분들은 커피가 좀 안 좋습니다. 카페인, 탄산, 음식 때문에 가려운 경우 많죠. 그래서 가려우신 이 31세 여성분은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 해당이 돼요. 제가 항상 저희 병원에는 이제 브로셔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브로셔가 항상 비치가 돼 있는데, 거기 항문 소양증에 보면 피해야 될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면 거기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카페인,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커피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비누입니다. 간지러우시니까 우리 31세 여성분도 간지러우니까 막 씻는 거예요. 간지러우시니까 씻어요. 근데 맹물에 씻는 게 제일 좋은데 막 비누로 씻으시는 거죠. 막 비누로 막 여러 번 씻습니다. 사실 그런 습관이 안 좋습니다. 이 항문 소양증은 계속 악화가 되거든요. 휴질로 막 문질러서 닦거나 빡빡 이렇게 씻거나 비누로 막 씻어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상처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더 간지러워집니다. 간지러우니까 자꾸 끓는 거죠. 주무시다가 잠결에 막 이렇게 끓고요. 진짜 막 끓으세요. 그러면 또 상처가 나거든요. 그러면 또 진물이 나겠죠. 그럼 또 간지럽고 또 끓고 또 계속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습관을 교정하는 거고, 커피, 비누 같은 거, 그리고 약하고 연고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문 소양증으로 고생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특발성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 없이 간지러운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식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항문 질환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 항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항문 질환 중에 치료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병이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지 항문 소양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이 간지러운 원인 중에서 이 병원 저 병원 갔더니 다 뭐 그냥 연고 주고 뭐 어떤 데는 스테로이드 연고 주고 어떤 데는 체질 연고 주고 뭐 별 방법이 없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항문 소양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보존적 치료나 약물 치료나 연고 치료를 하시면 되지만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PR 하나만 해도 되죠. 제가 이번에 22번째 책이 이제 말 많은 의사라서 행복합니다. 그런 제 에세이가 나왔는데요. 제가 사실 말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 투머치 토크잖아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말이 많은데 말이 많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아침부터 계속 찍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진료실에서 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말 많은 의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